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죠. 폭력 집회 때문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시키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바로 성남시장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그 음성 먼저 듣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지와 철학을 가진 사람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중에 상징적인 인물로 제가 한번 지적해 본 거죠. 범죄 행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건 분명합니다만 과도하게 좀 취급받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히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공직에 나올 수 없다. 청문회 과정 통과할 수 있다면은 노동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그 2015년 11월 14일 그 토요일 폭력 집회의 이 발언은 글쎄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의한 정권의 실장으로 장하대로 집결하라.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왜 이재명 시장은 한상균 카드를 얘기한 거죠? 네, 일단 한번 죄를 지었으니 영원히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한 건 아니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일단은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있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좀 이재명 시장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 원래 촛불 전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 구속하라 이런 선명한 이슈들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처럼 이런 선명한 이슈를 내지 못하고 지지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보시면 지금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2위였었는데 어느덧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위권 안에 들지도 못할 뿐더러 이 당내에서도 2위 다툼이 아니라 3위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 결국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서 7%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선명함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한상균 위원장을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중도로 주목을 받는 그 시점에 이재명 시장은 당내 경선을 목적으로 더 선명하게 더 진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 관련해서 이제 안보 관련 이슈가 김정남 독살 이후 미국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발 좀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 안보를 이용하지 말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그렇게 이용하는 그것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안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도를 겨냥하고 있는 아까 보신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분들을 지금 약간 견제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 안보관이 약간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내의 경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내에는 이미 이 중도와 보수를 겨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색깔을 더 공고히 하는 게 경선에도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런 질문에 혹시 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보름 전인가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나는 평양에 먼저 가겠다. 왜 맨날 대통령 되면 미국부터 가야 되느냐? 이거 버리자. 이제는 그럴 때를 지나섰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로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김정남 독살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 기자들이 지금도 아직도 북한에 평양에서 먼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묻는다면 답을 할 만한 어떻습니까? 옆에서 관찰한 기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최근 방송에서 그것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었는데 당시 발언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갈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해명을 내놨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김정남 피살이라든지 북한 외교안보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나가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외교안보 이슈가 본인의 이번 대세론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스탠스라는 게 외교안보는 철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바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바로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은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나경원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장면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핸드폰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렇게 저희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총 대망론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충청 향후에 참석했는데 무슨 연고가 있는 겁니까? 일단 명분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의 고향이 이 충북 영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명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이번 행사가 안희정 지사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안상수 의원 등도 참석을 했고 정운찬 전 총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네. 행사에 참석할 명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반 전 총장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든지 또 네. 남경필 지사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번엔 안희정 지사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걸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네.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 탈당행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바른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해봤습니다.